한국 출신 아이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쩜 이리도 완벽한 걸까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스리 페이지고 저는 뉴욕에 있는 이 고급 사립학교의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오래된 벽돌 건물에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센트럴 파크의 나무들보다도 오래된 명성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K-팝이 웰링턴 아카데미에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기타 케이스를 다리 옆에 달랑거리면서 그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늘 똑같아요. 어떤 방에선 클래식 피아노 소리가, 또 다른 방에선 재즈 트럼펫 소리가 흘러나와요. 웰링턴에선 원래 그런 게 당연했죠. 적어도 그 10월에 잊을 수 없는 화요일 오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날 날씨가 정말 완벽했어요. 해는 쨍쨍했지만 시원한 날씨였고 교실 창밖으로는 노란 낙엽이 바람에 춤추듯 날아다녔죠. 점심시간에 저는 학교 밴드 공연 연습하려고 기타 치러 강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보통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고전 음악을 연주하고 가끔씩 기분이 좋을 땐 듀크 엘링턴 곡도 연주했죠. 그런데 강당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멈춰 서고 말았어요. 우리 반의 자랑이자 하버드 얼리 합격생인 메디슨 첸이 거기 있었어요. 모두가 메디슨을 알고 있었죠. 성적은 항상 만점에 결석 한 번 없이 출석했고 학생회장까지 맡은 완벽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 단정하게 묶었던 긴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요. 그 옆엔 평소 미적분 책에 코를 파묻고 사는 또 다른 우등생 올리비아 킴이 있었어요. 둘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습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발레나 재즈 댄스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춤이었죠. 동작은 날카롭고 정확했다가 다시 부드럽고 유려하게 이어졌어요. 둘은 메디슨이 물병 옆에 세워둔 핸드폰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비트에 맞춰 완벽하게 기화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제가 뭔가 소리를 냈는지 둘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어요. 메디슨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브리스리. 그게 우리 그냥 방금 BTS였어?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틱톡에서 몇 번 들은 적 있었지만 웰링턴 애들한테는 그런 거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메디슨의 눈이 커졌어요. BTS 알아? 그거 버터 맞지? 저는 강당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뒤에서 문이 딸깍하고 닫혔죠. 둘은 활짝 웃었어요. 배워볼래? 올리비아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우리가 점심시간마다 몇 주 동안 연습한 거야. 기타 케이스를 한번 보고 다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클래식 기타 선생님이 이걸 알면 기절하실 텐데. 가르쳐줘. 저는 기타 케이스를 내려놓았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주가 끝나기 전까지 5명의 학생이 우리 비밀 댄스 연습에 합류했어요. 그 다음 주엔 15명이 됐고요. 화학 수업을 같이 듣는 클레어가 BTS 포스터랑 응원봉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을 땐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곧 우리 작은 모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어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K-팝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한국어 표현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업 중에 한 번도 크게 말해본 적 없던 제니. 박이 학교 장기자랑에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완벽하게 커버해낸 순간이었어요. 강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웰링턴 아카데미가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매일 오후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K-팝 댄스 클럽에 합류하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춤이나 음악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우리는 전통의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K-팝 노래 한 곡씩 부르며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강당에서 메디슨과 올리비아가 춤추는 걸 발견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 학교를 영원히 바꿔놓을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건 그 첫 장일 뿐이었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웰링턴 아카데미의 메인홀에 들어서자마자 게시판 주위에 모여있는 학생들 무리가 보였어요. 다들 동시에 말하면서 중앙에 붙은 새로운 공지문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도 머리를 쭉 빼고 겨우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 제가 속으로 속삭였어요. 믿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밝은 파란색 종이에 다음 학기부터 웰링턴에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만 가르치던 우리 학교에선 정말 대단한 변화였어요. 더 큰 놀라움은 그날 학교 모임에서 찾아왔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인 위버 박사님이 늘 그렇듯 느릿느릿하고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걸어 나오셨어요. 빨간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셨는데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착용하시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하신 내용에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 위버 박사님이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죠. 웰링턴 아카데미는 60년 동안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학생들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분께는 드문 일이었어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K-파프 댄스 클럽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 모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학생 활동으로 성장했어요. 앞쪽 몇 줄에 앉아있던 메디슨과 올리비아를 바라보니 둘 다 너무 신나서 자리에서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불과 3달 전만 해도 몰래 BTS 춤을 연습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야구팀보다도 더 많은 멤버가 있는 클럽의 리더가 되어 있었죠. 위버 박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엔 우리를 더 놀라게 하셨어요. 태블릿을 꺼내시더니 한글, 그러니까 한국어 알파벳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회사들이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요. 엄격하기만 하신 교장 선생님이 한국어 글자를 보여주며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께서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해서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죠. 이번엔 평소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애들마저도 다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이어졌죠. 어느 저녁 부엌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춤을 추고 계셨어요. 한국 노래를 듣고 계셨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엄마, 저도 웃음을 참으면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나무 숟가락을 들고 뒤돌아보며 활짝 웃으셨어요. 아, 예. 지난달에 한국에 연구 출장 다녀온 거 기억하지? 거기서 이 멋진 이문훈 콘서트에 갔었거든. 그의 음악이 정말 훌륭하더라. 엄마는 핸드폰을 보여주시며 그의 앨범을 전부 다운로드 하셨다고 자랑하셨어요. 1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마리아도 한국 열풍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부엌에 갔더니 과일 바구니에 태블릿을 세워놓고 유튜브로 김치 만드는 법을 보고 계셨어요. 미스 브리스리. 마리아가 저를 부르시더니 와서 한번 맛봐요. 이번엔 양념을 제대로 맞춘 것 같아요. 하셨어요. 한국 문화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고도 멋졌어요. 우리 학교의 엄격한 고전 음악 전통이 새로운 활기와 함께 변해가고 있었어요. 평소에 말도 안 썼던 친구들이 이제 복도에서 한국 간식을 나눠 먹고 서로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K-파프 댄스 클럽은 단순히 새로운 춤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고 낡은 학교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었거든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변화가 또 어떤 걸 가져올지 궁금해지곤 했어요. 웰링턴 아카데미에서의 4해 동안 처음으로
이제 뭐든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밴드 연습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피아노 주위에 모여서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서 어떤 곡을 연주할지 얘기하고 있었죠. 하버드 입학 통지서를 받고 아직도 들떠있는 메디슨이 방 앞쪽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들어봐. 그녀가 말하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로제의 어파트먼트라는 노래가 우리의 연습실에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 완벽한 곡이었거든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 의미 있는 가사, 춤추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울고 싶은 그런 느낌까지 다 가지고 있었죠. 이 곡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메디슨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댄스 동아리랑 같이 하면 대단한 퓨전 공연이 될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기타 파트가 원곡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상상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톰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드럼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고 마리아는 코러스를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쿠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석에 앉아 베이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일본에서 작년에 이사 온 사쿠라는 우리 밴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연주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난 이 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동서양 음악을 결합하고 싶다면 ARASHI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한 노래를 해야지. 그게 진짜 문화적 협업이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메디슨이 사쿠라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로제 노래가 얼마나 좋은데. 그녀는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완벽한 예시잖아. 사쿠라는 베이스를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로제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잖아.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녀의 음악은 한국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서양팝. 이나 다름없어. 반면에 ARASHI의 콜라보는 진짜 일본적인 요소를 살리면서 서양 아티스트와 협력한 거라고. 메디슨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건 불공평해. 그녀가 맞받아쳤어요. 로제가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그녀 음악이 덜 진짜라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두 세계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둘 사이의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다른 밴드 멤버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메디슨의 의견에 동의했고 또 몇몇은 사쿠라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타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양쪽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곡도 좋고 두 사람의 주장도 다 이해가 됐거든요. 적어도 ARASHI는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려고 하진 않잖아. 사쿠라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일본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완벽한 영어 뒤에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아. 그럼 로제가 덜 한국인이라는 소리야. 메디슨이 되받아쳤어요. 그녀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한국인 정체성이 줄어든다고? 그건 말도 안 돼. 방 안의 긴장감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어요.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아무 말 없이 베이스를 챙겨 들고 연습실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우리는 충격에 빠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밴드는 언제나 가족 같았거든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은 없었어요. 톰이 내일 다시 만나서 연습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건 하루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멤버들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곡을 고르는 문제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정체성, 문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음악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기타를 챙기면서 어떻게 다시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지금으로선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연습실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그 논쟁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학교 축제는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변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그날 밤 메디슨이랑 사쿠라가 싸운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밴드는 모든 것이었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자정쯤 결국 노트북을 켜고 로스의 어파트먼트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노래에 대해 더 잘 알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찾아낸 정보에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파트먼트는 그냥 신곡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노래는 사실 1982년에 한국 가수 윤수일이 발표한 같은 제목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거더라고요. 저는 헤드폰을 끼고 두 버전을 모두 들으면서 점점 흥분이 고조됐어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 일찍 달려갔어요. 음악실에서 바이올린 연습 중이던 메디슨을 찾았죠. 메디슨, 내가 뭘 발견했는지 믿기 어려울걸. 숨이 차서 거의 헐떡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버전의 노래를 그녀에게 들려줬어요. 메디슨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랍다. 브리슬리 메디슨이 말했어요. 원곡이 정말 아름답니다. 저도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있어. 작년에 로스가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대. 사람들이 다시 원곡을 듣기 시작한 거야. 그 결과로 원곡 스트리밍 수가 무려 122%나 올랐대. 그러니까 40년 전 음악을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 거지. 저는 하루 종일 이 이야기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1982년 한국에 대해 휴대폰으로 검색도 해봤어요. 그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아파트 건물이 여기저기 새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삶이 나아진다는 의미였고 마치 희망의 상징 같은 거였죠. 그날 오후 밴드 연습에 온 사쿠라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었죠. 얘들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말했어요. 우리 축제 공연에 대해 생각해봤어.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해서 두 버전의 어파트먼트를 틀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죠. 두 곡을 합쳐서 연주하는 건 어때? 윤수일의 버전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루스의 버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음악이 시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사쿠라가 입을 열었어요. 원곡 느낌이 완전 다르네. 더 거칠고 감정이 깊어. 그녀는 노래에 귀 기울이면서 손가락을 이미 베이스 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이 곡의 특별한 점이지 제가 말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것처럼. 메디슨이 피아노 쪽으로 가서 몇 개의 코드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원곡처럼 느리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로스 스타일의 팝 느낌으로 점점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아. 사쿠라도 베이스를 잡고 여러 리듬을 시도해봤어요. 아마 현대적인 부분에서도 원곡의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다시 열정이 피어오르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날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편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어떻게 두 버전 모두의 매력을 살리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연주를 하다 보니 방 안의 긴장감이 점차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연습이 끝날 즈음엔 모두 새로운 버전에 흥분해 있었어요. 무엇보다 메디슨과 사쿠라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베이스랑 바이올린 파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음악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죠. 마치 다른 세대의 청취자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것처럼요. 그날 밤 기타를 챙기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음악은 단순히 신곡이냐, 옛날 노래냐, 한국 노래냐, 일본 노래냐, 미국 노래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밴드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학교에 들어설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공연하는 날이라 그런지 속이 마치 뒤집히는 기분이었거든요. 혹시나 뭐 빠뜨린 게 있을까 싶어서 기타픽, 악보, 심지어 행운의 팔찌까지 챙겼는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학교 복도는 이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포스터가 벽마다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소품이나 의상을 들고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신선한 페인트 냄새와 교무실에서 나는 커피 향이 섞여 있었어요. 다들 신이 나 보였지만 저는 긴장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사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 강당으로 갔어요. 우리 악기들은 이미 무대에 세팅되어 있었고 제 빨간색 일렉 기타도 스탠드에 기대어 있었어요.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압도적으로 느껴졌죠. 무대 조명은 따뜻하고 밝아서 나무 바닥을 걸을 때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브리스리. 갑자기 커튼 뒤에서 메디슨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댄스부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스트레칭하며 동작을 연습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화려한 의상은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넷 하며 박자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사쿠라가 베이스 기타 케이스를 들고 도착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제 눈을 마주치자 작은 미소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 단순한 제스처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몇 주 전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이제는 무색해 보였죠. 아침이 지나면서 강당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부모님들은 자리를 잡고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을 안내했고 교장 선생님인 위버 박사님도 항상 앉으시는 앞줄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오늘은 평소의 엄격한 표정과 달리 좋은 정장을 입고 꽤나 기대에 찬 얼굴이셨죠. 세 번째 줄에 앉은 엄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우리 가사 도우미 김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전통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공연 전에 우리 밴드 멤버들 먹으라고 김밥까지 싸우셨더라고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었고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포트라이트는 얼굴에 뜨겁게 느껴졌고 관객석은 밝은 조명 뒤로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밴드 멤버들을 한번 훑어봤어요. 사쿠라는 베이스 스트랩을 조정하고 있었고 메디슨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으며 우리 드러머인 토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윤수일의 원곡 아파트 첫 소절이 공연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이 살아나는 듯한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제 손가락이 자연스레 코드를 찾아가게 맡겼어요. 루제 버전으로 넘어갔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댄스부가 무대 위로 물결처럼 올라오며 색색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들의 발은 우리의 음악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연습했던 덕분이었죠. 저는 더 빠르고 현대적인 부분을 연주하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가장 좋은 순간은 두 곡이 합쳐지는 부분이었어요. 사쿠라의 베이스 라인이 모든 것을 단단하게 묶어주었고 저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눈을 떠보니 위버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 박자를 맞추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음악에 맞춰 함께 움직였어요. 김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음악에 맞춰 흔들리고 계셨고 엄마는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평소 학교 행사에 시큰둥했던 신입생들조차 핸드폰으로 모든 걸 찍으며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강당은 엄청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소리에 귀가 멍해질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가 무대로 꽃을 던졌어요. 사쿠라를 바라보니 그녀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마이너스 정말로 해냈어요. 그 많은 연습 시간, 싸움과 불확실함이 모두 이 완벽한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음악은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클래식을 좋아하든 K-팝을 좋아하든 상관없이 음악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모두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전히 박수가 울려 퍼지는 무대 위에 서서 저는 단순히 우리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는 그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연주하는 밴드가 아니라 진짜 밴드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나니까 방 안이 박수로 폭발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다들 일어나서 서 있더라고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게 느껴지면서 옆에 있는 밴드 멤버들을 둘러봤어요. 메디슨은 얼굴에 미소가 만연해 있었고 심지어 사쿠라도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열심히 연주하느라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해낸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니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누가 우리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자기 회사 단체 채팅방에까지 영상이 공유됐다고 말해주셨어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촌 동생도 문자를 보내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브리슬리 조회수 봤어? 메디슨이 복도에서 달려오더니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조회수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마이너스 하루 만에 10만 뷰가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면서 우리가 아파트먼트라는 곡의 옛 버전과 새로운 버전을 섞은 방식이 멋지다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월요일 조회 시간에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현대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던 위버 박사님이 단상에 서서는 실제로 미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공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사님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음악이란 과거를 붙잡는 것만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박사님은 제 턱이 떨어질 만한 말을 하셨어요. 마이너스 웰링턴 아카데미에서 매년 타임리스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든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사쿠라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그녀를 쳐다봤는데 사쿠라도 제 눈을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사쿠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연 후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오후 음악실에 가보니 사쿠라가 헤드폰을 끼고 케이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끌어당기면서 들려주더라고요. 이 그룹 진짜 대단해 라면서 블랙핑크 노래를 틀어줬어요. 한국 스타일이랑 일본 스타일을 섞는 방식이 진짜 멋지더라. 예전엔 이걸 몰랐어. 그 다음 주말 사쿠라가 우리 밴드 전원을 코리아타운에 있는 노래방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쿠라가 마이크를 잡고는 BTS의 봄날을 한국어로 부르는 거 있죠. 몰래 연습한 거더라고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노래해서 그런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옆방 사람들이 항의할 정도로 크게 환호했어요.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연못에 물결이 퍼져나가듯이요. K-팝 댄스 동아리는 현대춤이랑 전통 한국 민속춤을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재즈 밴드는 클래식 한국 악기를 섞어 퓨전 스타일로 연주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급식실에서도 매주 비빔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맛은 좀 개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 재즈 좋아하는 사람들, K-팝 팬들끼리만 따로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계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음악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벽들을 허물어준 거죠. 지난주에 우리 밴드 첫 연습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떤 노래를 할지 가지고 서로 싸우던 때였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올바른 음악을 선택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줄 알고 각자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악이란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었네요. 지금 이 글을 일기장에 쓰고 있는 순간에도 옆방에서는 사쿠라가 메디슨에게 일본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메디슨이 자꾸 가사를 틀려서 둘이 너무 웃느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지네요. 음악이란 원래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차이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전통이 꼭 시간이 멈춘 채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전통도 우리처럼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통이 가장 소중한 전통일지도 몰라요.